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58%나 나왔다고 합니다. 물론 범여권 지지율이긴 하지만 말이죠.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걸 그대로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지지율은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음 주면 30%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한 이틀간 바빠가지고 예, 못 나와가지고. 예, 하여튼 별일 없었다면 다행입니다. 예. 지역이 너무 바쁘시니까요, 요즘. 예. 사장님 인기가 굉장해요. 다니시는 분마다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 신의 한수 덕분이죠. 아니에요. 종편도 출연하시고 해서 정말 인기가 좋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네. 열심히 잘 평론을 하겠습니다. 예, 여기 대선 후보 지지율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의 한수 100만 되면. 예. 우리 보수 계층에서 예. 여러 유튜브들이 다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우리 신의 한수가 다루는 그런 이슈에 관해서 우리 국민들, 특히 보수 계층의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굉장히 애청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악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이 알렌서치에서 이제 오래간만에 여론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그 다음에 각 정당에 대한 지지율,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에 대한 지지율 크게 나눠서 이게 세 그룹을 지어서 이제 지지율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이제 최신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번에 여론조사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보면 불과 43.7%, 그래서 지난주에 비해서 말이죠. 무려 4.1%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주간 단위로 이렇게 많이 낙폭이 큰 것은 최근에 들어서 처음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5%포인트가 올라가 가지고 예. 51.3%. 그러니까 이제 절대 과반인 50%를 훨씬 상회해 가지고 네. 긍정과 부정의 편차가 무려 7.6%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렇게 지지율 격차가 큰 것은 지난 12월에 마지막 주 4주차 때 예. 격차 9.9%, 다음으로 가장 크게 이게 편차가 커진 거죠. 예. 이제 그만큼 현 정권에 대한 이제 경고음이 상당히 크게 울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20대가 지금 굉장히 힘들다, 뭐 자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예, 저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서 불행하게도 1등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중에서도 특히 20대가 최근 한 6개월 정도 여론조사 흐름을 쭉 보면 20대가 최근 6개월 이내에 자살하겠다, 이런 생각을 떠올린 그런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냐면요, 23%예요. 아,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적인 제가 보기에는 재앙 수준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20대야말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후에 정말 대한민국의 장래를 책임지고 나갈 훌륭한 인재들이잖아요. 그렇죠. 인재 연령으로 따지면 인재 그룹인데, 이 인재 그룹이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현재의 취업난,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양극화 현상, 이런 거에 대한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이게 23%나 나 한번 자살할까? 이런 생각을 떠올려 봤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으로 볼 때 이건 국가가 나서가지고 정말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냥 쉽게 세금 많이 걷어다가 미취업 청년들한테 실업수당 몇십만 원 주고 이런 거 가지고는 지금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훌륭한 그런 이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요. 그 돈 몇 푼 줘가지고는 이게 장래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네네. 본인들이 그 타고난 능력을 정말 좋은 일자리 속에서 발휘해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해서 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겠다, 이런 욕구와 욕망을 실현시킬 수 있어야 정말 삶의 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23%나 자살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제가 보기에는 오래전부터 20대가 현 정부에 대해서 등을 돌린, 맨 먼저 연령부로 보면 그런 지지 이탈 계층으로 나왔잖아요. 그때부터 정부가 근본적으로 20대에 대한 정책을 바로 세웠어야 된다. 뭐 반공교육을 뭐 받았네, 무슨 이런 식으로다가 20대를 욕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이 쌓이다 보니까 이런 정치권의 인사들, 이런 대한민국의 이 잘못된 정책, 여기에 내가 어떻게 장래를 걸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는
계층이 23%. 이건 정말 반성해야 되고 이런 것이 전부 대통령 지지율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요인이 연령대를 보면 20대가 맨 먼저 이제 등을 돌렸잖아요. 예. 그 다음에 30대가 등을 돌렸잖아요. 네. 얼마 전까지도 40대가 돌리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요 50대가 본격적으로 등을 돌리고 50대가 이제 50대까지. 그러니까 차례차례 20대, 30대, 40대, 50대. 이러다가 이렇게 이제 모든 연령대로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서 반대쪽으로 돌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현 정부가 집권 여당이 정책을 좌지우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권 여당, 정부 여당이 이제 너무 과거 회귀형 정책, 과거 회귀형 무슨 적폐 정리 이런 걸로 가지 말고 미래가 보이는 장밋빛 대한민국의 정말 비전을 모든 연령층한테 이제 줘야 된다. 그렇죠. 이미 지금 늦었어요. 20대가 등 돌린 지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왜냐하면 43.7%로 떨어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4.1%는 한 주에 팍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런 추세로 나간다면 지금 이제 30%대에도 어렵다. 예. 왜냐하면 낙폭은 굉장히 커요 지금. 예. 그리고 이 낙폭 큰 것이 이 악재가 계속 터지잖아요. 지금 장관 인사청문회 가지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냐. 얼마나 비판이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대통령 경호행사 때 총기 갖다가 이렇게 밖으로 들이내가지고 이걸 갖다가 청와대에서 당연한 수칙이다. 옛날 정부 다 했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잘못됐던 건 잘못됐다. 제가 대통령 행사를 10여 번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대통령 총기 왜 가지고 있습니까? 대통령 신변 보호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특정한 장소에서 딱 그 무기를 정식으로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를 빼놓고는 은폐해야만이 실효성이 있죠. 만약에 총기 노출시킨 그 경호원을 만약에 경호 우회 요소, 우회하고 싶은 사람이 그 총기를 탈취할 목적으로 거기다가 딱 만약에 총기를 겨눠갖고 일을 저질렀다. 그럼 그거 어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청와대 대응. 이번에도 알렌서치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총기 노출 사고도 영향을 많이 줬다. 이게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국민들한테 죄송하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솔직한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 그래서 20대의 단순한 취업난이라고 이렇게 보지 말고 단순한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생각하지 말고 이건 시스템적으로 정말 체계적으로 정부 정책 전반을 왜냐하면 이제 50대까지 등 돌리는 계층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연령대가.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자, 황교안 대표의 지지율은 반면에 올라갔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반등하면서 황교안 대표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엄청납니다. 58%. 이거 대단한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지지율이 굉장히 오랫동안 20% 이전에서 많이 머물러 있는데 이제 전부 30대로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 지지율도 이번에 이제 데일리 RN서치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32%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이 27.6% 이렇게 해가지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난주에 비해서요 무려 7.3%나 컸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부 여당의 지지율이 한꺼번에 완전히 그냥 그 절벽으로 떨어지든 그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은 완만하게 상승세 27.6%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 이제 보수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이 보수 결집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당 대표가 황교안 대표잖아요. 황교안 대표에 대한 지지로 이렇게 압도적으로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면 지금 이제 범보수 차기 대권 주자 지지율이 제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실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황교안 대표가 무려 58%입니다. 황교안 대표 58%. 그리고 홍준표 대표 9.8, 김진태 8.5, 오세훈 6.8, 나경원 6.0 이렇게 지금 이제 대선 후보 구루로 들어오는 새로운 등장 인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아주 특이할 사항은 바로 나경원 원내대표인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지율이 6%. 그동안은 잡히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렇죠. 아예 그동안 잡히지 않았었죠. 문재인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 발언으로 이렇게 지금 뭔가 관심을 받으면서 범보수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에서 지금 5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6%가 2%, 3%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퍼센티지가 잡히지 않다가 그러니까 한 칼에 이렇게 6% 올라왔거든요. 이 얘기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정말 강력한 투사. 이제 그동안에는 참 엘리트
그런 정치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엘리트로 해서 대중적 지지 기반을 넓힌 이런 상황이었는데 저번에 이제 원내대표가 제발 좀 수석 대변한 소리 좀 안 듣게 해달라. 네. 이런 낯뜨거운 얘기 좀 듣지 않게 해달라. 네.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강력한 투사형 이미지를 우리 이 보수 계층한테 충분하게 줬다. 네. 그래서 이런 분은 차기 대권 주자 반열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이 이심전심으로 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려 6%잖아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안철수, 유승민 대표 옛날 대선 후보까지 나왔는데 불과 2.2%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려 3배나 되잖아요. 안철수도 지난번에 대선 후보였잖아요. 예, 예. 그런데 대선 후보들이 2.2%, 2.27%인데 6.0%니까 거의 3배 되잖아요. 이것은 그만큼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그 포텐션, 정치적인 그런 역량을 이 보수 계층에 있는 우리 유권자들, 국민들이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 하여튼 황교안 대표 올라가고 나경원 대표도 또 새롭게 등장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번 창원 선거 기대해 볼 만합니다. 예, 뭐 우리 신 대표님도 같이 네. 창원 갔잖아요. 창원 지금 유권자들이 굉장히 실망이 커요. 네. 예, 굉장히 실망이 크고 그리고 창원 지역의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네.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자유한국당하고 차이가 조금 있어가지고 지금 10% 이제 11% 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PK에서만 네. PK에서만 별도 나왔는데 이게 뭐 4.3 재보선 선거 PK 부산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지지율 격차가 3.7%. 그래서 민주당이 29.2, 자유한국당이 32.9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도 자유한국당의 우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 황 대표에 대한 보수 계층의 결집 현상이 네. 이번 창원 지역에서의 투표로 바로 이어진다면 두 군데 다 한국당 후보의 우세 그리고 승리가 눈에 보이는 거 아니냐. 예. 저는 그렇게 일단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뭐 현재 뭐 민주당 지지율 그다음에 정의당 지지율을 합쳐서 자유한국당보다 한 11% 앞서는데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뭐 한 5% 빼고 자유한국당은 5% 올리고 하면 지금 박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에 그렇습니다. 다 응답하지 않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보수 쪽이 응답을 잘 안 해요.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본다면은 투표장만 나가면 분명히 이길 수 있다. 시청자 여러분들. 투표장으로 나가 주십시오. 창원 성산에 계신 애국지사 여러분들은 투표장으로 무조건 이 정권이 잘못되고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무조건 투표장에 나가서 자유한국당을 찍으면 자유한국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이번에 그래서 재보선할 때 이제 투표율이 항상 투표율이 얼마냐 이렇게 저기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년 투표율보다 이번에 높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정부 여당에 대한 그 실망증이 너무 커요. 그리고 보수 결집이기 때문에 이 보수가 한번 결집하면 지금도 나타난 것처럼 무서운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건 뭐 미국 정치에서 그동안에 많이 보여줬잖아요. 이 강력한 보수들이 샤이 보수가 투표장에 언제 어떨 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번이 우리 창원 지역에서도 그런 타이밍하고 비슷하게 맞아떨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현지에 있는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 그리고 우리 전 당원들이 열심히 뛰면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전옥현의 안보정론TV도 꼭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TV 이제 20만을 향해서 달려가니까요. 여러분들 들어가서 무조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도 눌러주십시오. 또 신의 한수 이제 100만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겠습니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면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추천 버튼 팍,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받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 올려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